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소입니다. 이번 디플로 2화의 주제는 국어 국문 문예창작 학부인데요. 동국대학교의 간판학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뉴미디어와 결합한 새로운 전공도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국어 국문 문예창작 학부 조영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여기 먼저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에서 소설 평론 및 뉴미디어 콘텐츠 평론 부문을 맡고 있는 교수 조형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국어 국문 문예창작 학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교과 과정과 교과목 중심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는 크게 국어 국문학 전공, 그다음에 이제 문예창작학 전공, 뉴미디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뉴미디어 한국어 문화학 전공 이렇게 세 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 전공은 국어학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 고전문화, 현대문화 이렇게 세 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예창작학 전공은 이름에서 학과 이름, 전공 이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글쓰기, 문예창작과 관계된 것들인데요. 당연히 시, 소설, 희곡 등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작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미디어 한국어 문화학 전공은 2019올해 그렇게 새롭게 신설된 전공이라 전반적으로 그 4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뉴미디어 한국어 문화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그 설립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AI 등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AI는 아시다시피 프롬프트 입력이 생명인데 이런 문제와 관계되어서 지금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교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뉴미디어 한국문화학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을 출범시켰는데 크게 4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뉴미디어 한국어 문화라는 전공 트랙, 그다음에 이제 한류 K 컨텐츠, 그다음에 뉴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AI 한국어 문화라고 하는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트랙에서 통해서 트랙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환경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이런 챗GPT로 지브리 그림은 거의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고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AI로 웹툰 같은 사건 만화 같은 거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주로 이제 한국어 글만 이제 좀 연구 대상, 창작 대상으로 삼아왔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도구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목 중에 이제 웹 컨텐츠 관련 수업에서 마련되어 있는 웹 컨텐츠 관련 수업에서 아예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그려보자.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시의 작곡을 해보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마련되어 있고 K-pop 그리고 K-팝의 유니버스를 한국의 K-팝의 한국 가사를 시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너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쉽게 적응해서 이제 이런 미디어와 친해져서 자기 창작의 또 다른 도구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미디어 환경도 빠르게 발전하고 AI도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맞는 역량 같은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간판학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국문학의 명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글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워너비 학과, 글을 쓰거나 혹은 국어 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워너비 학과가 될 수 있어도 당연히 만해 한영원 선생의 미당 시리즈로 비롯되는 국어문학의 탄탄한 유구한 전통이 있고요. 네. 단순히 그냥 옛날 과거의 전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문학 실제 문학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작년만 해도 한 10명 내외의 저기 동문 작가들, 심지어 재학생까지 네. 국내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어요. 네. 최근 이제 등단한 최근 3년간 등단한 작가만 10명이 넘고,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문학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국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학교의 저기 국문과 출신 유명한 성분이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사실 오래된 유명한 성우가 아나운서도 배출했고 최근에 기상캐스터를 배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그 인문학, 다시 말해서 국문학 문예천작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기반으로 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전문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토양을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학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국대학교가 이 문학 분야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학과가 바로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과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학문에 흥미가 있을지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문사철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야흐로 이제 문송의 시대라고 하죠. 문송합니다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약간 치열하고 인력이라든가 노동력과 관계되어서 조금 각박한 사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결국 이제 50대 전년 넘어가면 모든 길은 치킨집 개업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일부 대학들에서 이제 글쓰기라든가 교양교육 과정을 폐지하거나 필수 선택 과목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이를테면 AI 뭐 이런 종류 과목들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AI는 AI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걸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의 탈법 결과물을 우수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와 관계된 다양한 성찰이라든가 생각, 그다음 전문 지식 등이 당연히 요구되죠. 그것이 왜 대학 그리고 인문학 교육 연구의 핵심이 되어왔는지에 대한 맥락과 의미를 심사숙고해 주신다면 더 다른 나이가 없겠습니다. 교수님의 동국대학교 학사 시절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당시 선택하신 전공과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96년도에 문예창작과가 설립되고 그 학과가 하나의 학부로 한국어 문학부라고 하는 전공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이 사실상 동국대학교 문예창작 전공 1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꼭 오고 싶었고, 오고 싶었고, 그때 이제 오고 싶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게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19절 있잖아요. 이형기라고 하는 시인, 저희한테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 계셨습니다. 교수님. 그분을 보고 이제 너무 시를 써야지라고 하면서 그때 왔더라고요. 우리 학과에 진학을 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책 보고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보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교의 유명한 작가분이신 신경민 선생님이랑 조정래 선생님, 이제 문정민 선생님 같은 분들의 특강을 선생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행사들에는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문예창작과에서 만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줬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내 삶의 경로를 정말 많이 바꿔준 중요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신 국어국문학과 학생분들도 이 학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그런 고민들을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학사 시절 이야기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조영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디플로 2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